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은 좀 흐렸습니다. 벌써 출고받은 지 2년 넘었네요. 2년하고 한 달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67,700 몇 킬로 정도, 68,000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면서 주의사항이나 사용 방법 간단한 거 몇 가지 설명 좀 드릴게요. 출고 기다리시는 분이나 출고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깥에부터 몇 가지 설명하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타이어 보시면 20인치인데 타이어는 한번 교환했어요. 제가 5만 좀 넘어서 교환했는데 빨리 교환한 편이에요. 제가 조금 더 탈 수 있었을 텐데 제일 처음에 타이어 공기압을 너무 말랑말랑하게 하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타이어 공기압을 앞에 조금 빵빵하게 놓고 다닙니다. 겨울에는 너무 많이 누시면 안 되고 위험하니까 미끄러지거든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는 38이나 39 정도 맞추고요. 앞바퀴는 조금 더 누셔도 돼요. 엔진 무게가 있고 또 전륜이기 때문에 핸들을 돌리면 이 맨바닥에서 타이어가 자꾸 비벼지기 때문에 빨리 닳거든요. 앞 타이어 먼저. 그래서 앞 타이어는 뒷 타이어보다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40 정도나 41 정도. 그래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습니다. 엔진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네 바퀴 다 똑같이 맞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 타이어를 제가 조금 더 넣고 다닙니다. 요번에 조금 더 오래 타겠죠. 그리고 이 스커트 부분요, 문짝 딴 차보다 이만큼 한 뼘 이 정도가 밑으로 스커트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 턱이 높은 데는 딱 걸립니다. 여기는 좀 얕아가지고 안 걸리는데 높은 데가 있어요. 그 문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 여실 때 저는 산타페를 오래 탔었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손잡이 딱 잡고 문을 열다가 여기에 쪼있다 2번 말았어요. 밑에, 여기 밑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깁니다. 보기는 좋은데 인도턱 높은 데서는 좀 조심해서 여시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이제 세차장이라서 세차를 해도 까맣지 않고 누렇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코팅제 발라도 안 되고, 그때 구두약 한번 발라주세요. 괜찮습니다. 구두약하고 구두솔 사셔가지고 한번 바른 년에 타이어 코팅제 바르시면 좋아요. 그리고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요. 앞에 요거 보세요. 요 네모난 거. 요거 쿵 누르면 열립니다. 요 구멍이 나와요. 그럼 저 뒤에 연장통에 파이프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돌려서 낀 년에 견인시키는 겁니다. 차가 빠졌을 때 잡아 끄는 거예요. 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간주행등 하얀 거. 시동 걸면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들어옵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 대신 정지 상태에서 이거 켜져 있는 상태에서 차 안에 앉아 계시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부시다고 좀 싫어해요. 그럴 때는 미등을 다 끄시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시면 꺼집니다. 이것까지. 미등을 꺼도 이건 안 꺼져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면 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트렁크 쪽으로 가볼게요. 썬팅농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번 바깥에서 보세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저기 조수석하고 운전석이요. 1열이죠. 15%입니다. 그리고 2열, 3열, 트렁크 5%. 그리고 전면 앞쪽은 35%예요. 적당한 것 같아요. 가까이 가면 좀 안에가 보이고, 이렇게 앞유리를 너무 진하게 하시면은 잘 보이거든요. 낮에는 야간에 운전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장거리 갈 때 굉장히 눈이 피곤해요. 저는 앞에 35%, 운전석 조수석 15%, 2열 3열 트렁크는 5%입니다 적당한 것 같아요. 샵에 가시면 사장님들하고 의논 오시면 이렇게 잘 맞춰줄 겁니다. 네, 그렇고 트렁크 쪽으로 가볼게요. 이 트렁크는 높낮이 조절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만약에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이 이게 열리는 게 너무 높다, 지금 낮춰야겠다 그러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손잡이 잡으시고 힘으로 그냥 내리세요. 이만큼 원하는 거리까지 내리시고, 이거 길게 2번 길게 누르시면 삐삐 소리 날 겁니다. 보세요. 길게 누르고 계세요. 예, 임적된 겁니다. 이래 놓고 닫으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열리는 거예요. 또 더 높게 올려야겠다 그러면 잡고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임적. 길게. 네, 이렇게 삐삐 소리 나죠? 삐삐 소리 날 때까지 누르시면 돼요. 입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 보면 요거 있죠? 요거 네모난 거. 요거 꾹 누르면 이게 뚜껑이 열려요. 그리고 이거 끼는 겁니다. 이거. 이 키트 안에 들어있어요. 키트 가방 안에. 이거 타이어 수리 키트예요. 빵꾸 났을 때 쓰는 거. 이거 평상시에 쓰지 마세요. 이거 타이어 골치 아픕니다. 이거. 애기 들어가가지고 굴러다녀서 빼가지고 닦아야 돼요. 펑크 나시면 보험회사에 전화하시고요. 이거 이렇게 돌려 끼는 겁니다. 이 안으로. 여기 나사가 있죠. 나사선이 이 구멍 카바 열어가지고 돌려 끼는 전에 여기 고리에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빠졌을 때 딴 차들이 견인해서 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겁니다.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키트 안에 이렇게.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트렁크에서 일부러 빼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3열 지금 시트 접은 상태인데, 3열 시트는 반반 접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왼쪽은 좀 좁고 오른쪽은 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이 많을 때 5명이 탔을 때는 뒤에 1명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2명 타고, 이건 7인승 차니까. 근데 짐이 많을 때는 시트를 큰 거를 접으셔가지고 짐을 실으시고 좁은 쪽 그걸 사용하세요. 1명이 탈 때는 그렇게 타시면 돼요. 저는 너무 밝아서 이거 꺼놓고 다닙니다. 이거 문 열면 이 조명이 너무 밝아요. 각도 조절 되는 거고요.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 거고요. 트렁크 열면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이건 꺼놓고 다닙니다. 여기서도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충분합니다. 이게 날 풀리고 그러면 하루살이 같은 게 많이 껴요. 너무 밝아서. 그리고 이 주유구는 키를 주머니에 소지하고 계시면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꾹 누르면 열려요. 네, 경유차라 경이라고 써있죠. 요게 요소수 넣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소수를 여기다 모르고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방송에서 한번 봤어요. 큰일 납니다. 여기다 요소수 넣는 겁니다. 10리터짜리 하나 다 들어가요. 어떨 때 조금 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주유소에서 주유하실 때 전화 통화하면서 휴대폰을 어깨에다 이렇게 귀에다 대고 걸고 누시는 분들 계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통화하시다가 정신이 그쪽에 팔려서 휘발유에다가 경유를 누시는 분, 경유에다 휘발유 넣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큰일 납니다. 공사 굉장히 커져요. 그거는 만약에 잘못 누를 경우가 있으면 시동 걸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빨리 전화하셔야 돼요. 시동 걸면 더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그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주의하시고요. 요소수는 보통 한번 넣으시면 10,000km 이상 충분히 타니까요. 최하 10,000km 이상입니다. 13,000 정도, 15,000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경고등이, 요소수 경고등이 들어오시더라도요, 너무 급하게 안 넣으셔도 돼요. 하루 이틀 정도는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10리터짜리 주유소에서 10,000원씩 하니까요, 부시면 되고, 혹시 요소수 부시다가 그 주유구에 흘리면 얼른 닦아주세요. 그 허옇게 굳어버리니까. 그러시면 되고요. 일단 신차 검수라고 그러죠. 차 인수받을 때 시동부터 걸어봐야겠죠. 그래서 시동 거실 때는 급발진 예방을 위해서 3단계로 걸어주세요.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면 시동은 걸립니다. 근데 3단계로 어떻게 거는 거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한 번만 터치하세요. 한 번 누르고, 그리고 2, 3초 있다가 또 한 번 누르세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브레이크에 발로 꾹 밟고 그때 눌러주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걸어 주셔야 급발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급발진이 일어났을 땐 또 시동 끄는 방법이 뭐냐면, 차가 계속 달려간다, 어디 브레이크도 안 덮고 충돌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다, 시동을 끄라 그럽니다. 브레이크 꽉 밟으면서. 브레이크 밟을 때 긴장해 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는 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네요. 그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꼭 브레이크 밟으시고. 시동 버튼 있죠? 막 달려간다, 주행 중에 시동 끄는 방법은 탁탁탁 3번 치셔도 꺼지고요, 길게 눌러도 꺼집니다. 길게 버튼을 눌러도 꺼지고, 탁탁탁 짧게 3번 꺼져도 됩니다. 시동이 꺼져도요, 한 5회에서 7회 정도는 브레이크 잘 들어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 해본 거 영상 올려드렸죠. 칙칙 하고 진공이 살아있어서 편안하게 듣습니다. 한 7번 정도 밟으니까 그 다음부터 진공 상태가 빠져서 딱딱해지고 안 듣더라고요. 차가 정지하기 전까지는 핸들은 잠기지 않습니다. 잘 돌아가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그 테스트는 안 해볼 거고요, 좀 위험하니까 저번에 영상 자세히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출고받고 나서 이제 먼저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기능 등,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운전하면서 뭐 어지럽게 눈 아프게 계기판을 볼 일이 없어요. 저기 키로수하고 다 나오니까. 크루즈 운행하는 것도 저기 표시가 되고, 너무 저건 좋고요. 그리고 진짜 유용한 기능은 뭐냐면, 좁은 길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도로폭이 엄청 좁고 옆에는 낭떠러지 같이 하수구가 있거나 그냥 이렇게 그런 길들이 가끔 만나요. 이렇게 보면, 야, 그 타이어 저거 차 빠지는 거 아닌가, 폭이 너무 좁은데, 그럴 때는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꼭 씁니다. 파킹할 때. 이거 뷰, 이게 파킹 상태에서는 안 보이죠? 자, 주행이라고 생각하고 드라이브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자, 보세요. 3번째 거, 여기 하나 둘 3번째 거 누르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잘 보입니다. 앞 타이어가. 그러니까 길이 아무리 폭이 좁아도 난 코스 지나갈 때도 굉장히 편하네요. 이걸 이렇게 맞추면서 가면 되니까. 천천히. 속도가 빨라지면 이 화면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근데 천천히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킹할 때 이렇게 인도에 바짝 붙이기가 좋아요. 너무 바짝 붙이다가 휠 긁히니까 조심하시고요. 요거 이용하세요. 너무 좋아요. 주차할 때도 그렇고 좁은 길 빠져나갈 때. 요게 왼쪽 바퀴 요게 오른쪽 바퀴입니다. 잘 보이죠? 이게 여기 사이드 밀러 밑에 렌즈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이 밑에. 그래서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그래서 막 렌즈에 먼지가 묻어서 잘 안 보일 때는요, 물수건 가지고 나가서 가볍게 기스 안 나게 요 밑에 렌즈 양쪽에 다 있어요. 왼쪽 오른쪽 싹 닦아 주시고,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다 닦아 주세요. 그러면 잘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 너무 편하네요. 주차할 때 항상 이거 보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주차할 때도 바짝 붙이기 좋고 너무 좋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사이드 밀러 같은 경우에 보시면, 벽에 바짝 붙일 때 사이드 밀러가 벽에 걸리죠. 주차 공간이 좁아가지고 벽에 바짝 붙일 때 기둥 같은데, 그럴 땐 접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으시고 이거 누르면 접히는 거죠. 사이드 밀러. 자, 이렇게 접은 년에 그러고 나서 시동을 끄세요. 이러고 나서 차 키로 차에 타려고 문을 열거나 딱 그러면 저게 쭉 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접어놓고 시동을 끈 거기 때문에 안 펴집니다. 벽에 안 닿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동 걸어 볼게요. 하나, 둘, 3번째 브레이크 밟고. 자, 시동 걸어도 안 펴지죠? 이렇게 해야 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저거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거 잊어버리고 벽에다 바짝 붙여놨다가 문을 못 열었어요. 큰일 났네 그러고 문 열면 저 사이드 밀러 펴질 텐데, 벽에 달 텐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안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요거 여기 뒷유리 열선입니다. 요거 여기 보시면 여기 달려 있어요. 여기 그림 있죠? 저기 뒷유리 열선에 열이 들어와서 성에 같은 거 제거해 주는 거예요. 녹이는 거. 요걸 누르시면 사이드 밀러, 왼쪽 오른쪽 사이드 밀러에 연결이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따뜻해져 가지고 김이나 물방울이 금방 없어져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요거 항상 누르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 썬루프 있으신 분들, 이 썬루프는 HDA라고 그러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 터널 들어갈 때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고속도로 단 크루즈 세팅을 했을 때만 되는 거예요. 크루즈 버튼을 눌러야만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닫히지 않아요. 자동으로 운전자가 직접 여기 버튼으로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이 창문을 환기짐 시킬래도 못 열어요. 빗물이 튀어들어와서. 조금만 열어도 빗물이 일로 엄청 튀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썬루프 있으신 분들은 뒤로 여세요. 이걸 누르시면 돼요. 일로 오면 썬루프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썬루프가 닫히는 거죠. 위로 누르세요. 그러면 저렇게 비만 살짝 들립니다. 비 안 들어와요. 이렇게 주행하셔도. 그리고 닫을 땐 또 앞으로 닫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닫히는 겁니다. 터널 들어갈 때는 혹시 매연 같은 거 안 들어오게 손으로 직접 닫으셔야 돼요. 자동으로 안 닫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와이퍼. 이 와이퍼가 굉장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주의사항 중에 첫 번째입니다. 와이퍼를 교환하거나 세차할 때 와이퍼를 세워야 되거든요. 제가 나가서 다시 이거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요즘 나온 차들은요, 이게 세워지질 않아요. 이렇게 여기 걸립니다. 여기 새가 여기 딱 걸려요. 보세요. 걸리죠? 절대 세워지질 않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세워야 됩니다. 와이퍼 세우는 방법은 자, 이제 시동 다시 걸어 볼게요. 시동을 끄고 30초 내에 이 버튼, 오른쪽에 있는 버튼 있죠? 이거 위로 싹 당겨 올리고 계세요. 그러면 싹 올라갑니다. 보세요. 이제 시동 끌게요. 자, 브레이크 밟고 시동 껐습니다.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2-30초 정도 있으니까. 자, 위로 올려 볼게요. 올리고 계셔야 돼요. 자, 올리고 있을게요. 자, 보세요. 이제 손 놓으면 됩니다. 올라갔네.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해놓고 세워야 됩니다. 자, 이제 세워지죠? 보세요. 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퍼 교환도 되고, 여기 세차할 때 뭐 코팅 같은 거나 뭐 유막 제거할 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세워놓고 차에 올라타지 마세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이퍼가 돌아간다. 그럼 이 쇠가 여기에 땅 걸려가지고 차가 찌그러지지 않으면 탕 부딪힌 년에 유리로 와이퍼가 탕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리창 깨진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세워놓고 차에 올라가지 마세요. 아예. 자, 이렇게 내려놓고 차에 올라가셔가지고 시동을 거세요. 왜 그러냐면 시동 걸면 와이퍼 안 만져도 이게 돌아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공중에 세워놓고 절대 차에 아예 올라가지 마세요. 눕혀놓으세요. 시동 걸어볼게요. 하나. 자, 그리고 다시 원위치 시킬 때는 오히려 툭 한 번만 치면 돼요. 자, 이렇게 세울 때는 길게 잡아 당기고 있어야 되는데 원위치 시킬 때는 툭 한 번 치면 됩니다. 보세요. 툭 한 번 칠게요. 이렇게 내려가죠. 공중에 세워 놓으시고 와이퍼 차에 올라가서 절대 시동 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유리 깨집니다. 아니면 저기 본네트 찌그러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후석 승객 알림 있죠. 어린이들 뒤에 잠들까봐 있는 거. 2번이나 당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장모님이나 저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에서 너네들 갔다 와라. 나는 차 안에 있을게. 그러고 갔다 왔는데 그때 시동을 이제 꺼놓고 갔다 온 것 같은데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모르겠어요. 사이렌 소리 울리는데 난리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쩡쩡 울리는데. 그래서 그거는 옵션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제거하는 거 있습니다. 선택. 어린이가 없으신 분들은 제거해 버리세요. 그거 불필요하고 놀랍니다. 깜짝. 그리고 제일 처음에 타가지고 후진하는데 후진기가 딱 넣고 후진하는데 저기 뒤쪽에서 차가 막 달려오는데 그냥 갑자기 브르르
밴들이 떨면서 그냥 달도 떨고 경보 울리면서 그냥 킥 하고 차가 서는데, 차가 서기만 해도 갑자기 놀랄 텐데 차가 그냥 떨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통닭구이가 됐다니까요.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저렇게 차가 이렇게 달려올 때 후진기어 놓으면 그렇습니다. 차가 확 서버려요. 안전장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놀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숙달돼 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 옆에 측면에서 차가 지나가도 브레이크 잡아줍니다. 경고음 울리고. 예, 면적이 굉장히, 이게 잡아주는 면적이 커요. 이게 후방만 아니고, 후방뿐만 아니고 측면에서도 차가 지나가도 그런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가 딱 차가 걸려가지고 차가 안 나갈 거예요. 그럴 때는 한 2초 정도만 꾹 브레이크 밟고 계시다가 다시 작동하시면요, 작동됩니다. 다시 차가 지나가면. 왜 차가 계속 안 나가지 이러지 마시고요. 브레이크 밟았다 한 두세 번만 하세요. 2, 3초 지나가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후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타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서 타이어 공기압에다 놓고 다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안전하고. 뭐 연비 측정할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비 측정 매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에 궁금해서 이제 몇 번 해보긴 하는데, 연비는 평균 10일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 디젤 차는 평균 연비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5에서 한 20 사이 나오고요. 시내에서는 뭐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덜 나오겠죠. 연비는 뭐 이제 궁금하지도 않고요. 뭐 평균 연비 무조건 10일 정도 나오니까 아무렇게나 타도. 타이어 공기압에 놔두셔야 항상 타이어가 실방거가 나거나 못이 베키거나 잔못이 베키거나 바람이 빠지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푹 빠질 때까지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못이 박혀서 살살 빠지기 시작했을 때 미리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에 맞춰놓고 주행하세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나오니까 계급하는 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행 가능 거리라고 있어요. 앞으로 442km를 더 탈 수 있는 연료가 들어있다. 앞으로 이제 주행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료 경유가 그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게 주유소에서 만땅 딱 놓고 나면 어떨 땐 800도 나오고 어떨 땐 700도 나오고 그래요. 왜 그때 다르지? 만땅 넣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주유하기 전에 연비 운전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다. 주유하기 전에 내가 고속도로 운행을 많이 해서 연비가 잘 나오겠죠. 고속도로는 운행하다가 이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으면 잘 나와요. 연비 운전이 굉장히 좋게 됐기 때문에. 근데 시내 운전만 계속 하다가 이제 앵꼬가 돼가지고 기름 넣어가면 덜 나옵니다. 그 비례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왜 기름이 덜 들어가지, 어떨 땐 더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버튼식 기아가 출고받으시면 제일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도요. 숙달이 될 때까지는 또박또박 천천히 누세요. 브레이크를 꼭 밟고 천천히. 뭐 애는 눌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차가 정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꼭 밟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어설프게 밟기 때문에 띵 하고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해서 이것도 많이 올려드렸죠. 차가 아무리 정지했다고 해도 슬쩍 누른다고 암만 눌러도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밟아주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기아를 누시고 당분간 숙달이 될 때까지는 기아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여기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 기아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파란불이 들어오죠, 이거 확인하시고. 이게 숙달되면 몇 달 되면요, 여기 안 쳐다봐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손으로 딱 잡으면요 어딘지 다 알아요. 벌써 이게 하도 여기를 이렇게 손만 딱 대고 올리고 있으면, 그 뒤에는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표시가 딱 잡으면 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숙달이 될 때까지 몇 달이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눈으로 쳐다보시고 기아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여기 확인하시고 브레이크를 꼭 밟고 작동을 하세요. 그리고 목적지 설정하는 건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요거 누르면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그냥 어디라고 입으로 외치시면 돼요. 손으로 안 하셔도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터치로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요것도 누르시면요. 네, 말씀하세요. 서울역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다음 화면에서 경로를 선택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결정하셔야 돼요. 탐색 옵션 설정을 누르시면요, 멀리 가실 때 고속도로로 갈 거냐, 가급적 회피할 거냐, 나 국도로 갈 거다, 회피할 거다, 이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눌러놓으면, 국도로 눌러놓으면, 이러고 여기서 부산까지 하면 국도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고속도로 못하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내비게이션. 강변북로로 안내할게요. 자, 요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로 취소시키고요. 요것도 말로 하는 거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요것도 말로 하는 거고요. 요건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길게 누르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 요거는 따로 부록이 나와 있어요. 설명서 말고 여기에 관한 것들은 그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출고 받으시면 두꺼운 설명서 하나하고 부록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꼭 받으세요. 요거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는 스마트에 놓으시면요, 딴 거 뭐 놓을 것도 없습니다. 이거 연비 운전이라고 해서 이거 놓아봐야 불편하기만 해요. 이런 거 다 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다 놓으시면요, 그냥 끝입니다. 바꿀 필요도 없어요. 언덕 올라갈 때 여기가 언덕이구나 그러고 차가 자동으로 감지해 가지고 저기 스포츠 쪽으로 딱 자동 변환되고요. 내리막이면 내리막이구나 그러고 자동으로 엔진 브레이크 걸리고 그렇습니다. 되게 편하네요. 연비 차이도 안 납니다. 이거 특히 크루즈 운행할 땐 연비 차이가 거의 없는 겁니다. 운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 모드에다 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루링크 이제 차 이제 인수하실 때 블루링크 가입하시고, 또 썬팅 아까 농도 보여드렸지만 보세요. 잘 보이잖아요. 뒤에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뒤에는 진하게 하세요. 차 안에 짐 실은 거 다 보이면 지저분하거든요. 괜히 누가 훔쳐가기나 하고. 전면만 좀 조심해서 하시고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이나 조수석 진하게 하시면 야간에 사이드 밀러가 안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요건 15%짜리예요. 운전석 요거 옆에 1열 여기 15%짜리입니다. 조수석하고 여기 보세요.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 15%, 앞에 35, 뒤에 5%. 그리고 차량 인수 받으실 때 신차 검사하실 텐데, 뭐 보통 뭐 썬팅 집에서 하거나 다 해주는데, 딴 건 몰라도 운전자가 직접 시동을 걸어 보세요. 시동 걸었을 때 뭘 확인하시는, RPM 올라가는 걸 한번 보세요. 딴 거는 뭐 다 기본적으로 뭐 어디 찌그러진 데 있나 작동하나 이런 거 좀 시동 좀 걸어 보시는데, RPM이 처음부터 왕 하고 올라가서 안 떨어지는 차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책이 없나 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손잡고 보기도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거 확인은 꼭 해주세요. 뭐 바깥에 기스난 거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시동을 꼭 걸어 보시고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소리 들어 보시고, RPM이 유난히 높게 올라가는 차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겠죠. 겨울이라 열을 안 받아서 그렇다고. 암만 추운 겨울에도요, 저 이 있는 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거 참조하세요. 시동 걸어놓고 한 5분 계셔 보세요. 후진도 한번 해보고, 사인하면 그 사람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갑니다. 그냥 차 놔두고. 그래서 엔진은 꼭 RPM 점검 꼭 하고, 트렁크에 뭐 집기류 같은 거, 연장 같은 거는 뭐 없으면 나중에 딜러분이 다 갖다 주니까요. 기본적인 거 작동만 해보세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나 보고, 작동할 거 있으면 다 하나하나 해보고요. 그리고 뭐 썬팅 같은 거 이제 뭐 은원에서 샵에서 하시면 거기서 잘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크루즈 사용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린 게 많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제가 크루즈만 여러 개 올려놨어요. 알기 쉽게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크루즈 사용 방법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올려놓은 게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밑에는 출고 받으시면 이렇게 티슈통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위치가 끝내줘요. 티슈통 놓으시면 하나씩 그냥 손만 내려서 이렇게 하나씩 쭉쭉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전에는 주유소에서 그런 휴지 넣고 다녔는데, 이 티슈통 들어가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차가 아무리 흔들리고 그래도
시트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쏙 들어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하이패스 저 유리에 매달고 다녔잖아요. 이제 그거 없어서 너무 좋아요. 룸밀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드가 뒤에 깨끗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다시 하라고 해도 7인승 할 것 같아요. 여기가 통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3열에 뒤에 사람 들어갈 때 그냥 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허리 조금만 숙이고 시트 적고 피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평상시엔 제가 여기다가 뭐 4명 이상 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연장통을 놓고 다닙니다.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다 연장통, 평상시에 자주 쓰는 연장. 뒤에까지 3열까지 탈 일은 별로 없거든요. 뭐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여행 갈 때나 한번 타는데, 그때는 저 트렁크로 이거 옮기고요. 그래서 시트를 접었다 폈다 안 해도 됩니다. 그게 하나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고장난 데가 없습니다. 깨끗해요. 버튼 같은 거 고장 나본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까지 엔진 오일 교환하는 거 빼고 제가 손댄 거는 트렁크 출고받자마자 작동이 잘 안 돼서 갔더니 바로 손 봐주고요. 뭐 특별하게 뭐 없습니다. 리콜 들어가서 뭐 저 배선 한번 만져준 거, 에어백에 관한 거, 그거 빼고는 뭐 지금도 보면 새 차 같아요. 어디 고장난 데 없습니다. 보면 지금도 타면 새 차 뽑았냐고 다들 그래요. 처음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고장이 좀 나면 어떡하나, 시스템이 이렇게 뭐 복잡해서 어떡하는데 다행히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좋아요. 지금 가성비 진짜 끝내주는 차예요. 컵홀더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2개 딱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휴대폰 딱 넣어도 되고. 뭐 브랜드가 현대 브랜드, 국산 브랜드라 그렇지, 여기 뭐 수입 딱지 붙여놓으면 진짜 억대는 가는 차예요. 제가 봐도요. 고속 주행만 좀 조심해서 하세요. 커브길, SUV라 아무래도 커브길은 좀 속도를 줄이셔야 되고요. 높기 때문에 뒤집히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승차 인원이 4명 이상일 때 차가 무거우면요, 브레이크가 썩 잘 듣는 차는 아닙니다. 안 듣는 게 아니고 보통이에요. 그냥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앞차가 갑자기 섰을 때 서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차 인원이 한 3명 이상이나 4명 이상일 때, 사람이 많이 탔을 때는 앞차하고 간격을 좀 많이 띄우고 가세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성능 브레이크들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이 정도면 이 가격대 이제 끝내주는 것 같아요. 차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여전히 많이 팔리죠. 뭐 디젤 차가 한 70%, 가솔린 차가 30% 정도 팔린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그렇죠. 뭐 이 정도면 이 가격대에 거의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뭐 별로 아쉬운 거 없어요. 예, 그냥 너무 시간이 오늘 길어졌네요.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영상 올려놓은 게 많으니까 찾아보시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